안녕하세요. 초보자를 위한 애프터 이펙트 9차시 상위 및 링크. 오늘 저희가 학습할 내용은 여러 개의 물체가 상위 하위 개념으로 서로 링크가 걸려서 상위 오브젝트의 속성을 하위 오브젝트가 이어받는 계층 구조를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기 위해서는 저희가 링크를 거는 방법을 살펴볼 거예요. 자, 이 링크를 건다 그러게 되면 상위 오브젝트, 즉 부모에 해당합니다. 그리고 하위 오브젝트, 자식에 해당하죠. 그래서 부모와 자식 관계를 정의해 주는 게 바로 링크 걸기예요. 자, 그렇게 해서 링크를 걸어주게 되면 부모의 속성을 자식 오브젝트가 상속을 받게 되는데, 그 상속을 받는 속성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모든 속성을 다 상속받는 게 아니고 몇 가지로 제한이 되어 있는데 그게 어떤 것들인지 살펴보는 겁니다. 자, 그리고 제가 이렇게 해서 상위 하위 개념으로 링크를 걸어주고 나면 여러분들이 움직임을 만드실 때 알아두셔야 되는 내용이 물체의 기준점이 어디에 있느냐에 따라서 움직임이 달라져요. 자, 그래서 기준점을 설정하는 방법까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먼저 저희가 오늘 최종적으로 만들 예제를 한번 보고 갈게요. 자, 이 영상을 보시게 되면 지금 여기 굴삭기가 하나 있는데 굴삭기가 천천히 앞으로 가면서 굴삭기 팔이 움직이는 애니메이션을 만들 거예요. 자, 제가 한번 플레이를 한번 해볼게요. 자, 플레이 시키면 자, 전진하면서 팔이 움직이죠. 자, 한 번 더 플레이 해봅니다. 굴삭기가 앞으로 가면서 팔을 들어가지고 삽을 푸는 애니메이션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자, 플레이. 자, 팔을 들어서 밑으로 싹 내리면서 삽을 풀려고 하는 거죠. 자, 이렇게 로봇팔이 움직이는 것 같은 이런 애니메이션도 상위 하위 개념으로 링크를 걸어줘서 구현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먼저 기능을 익혀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상위 하위 링크 거는 방법부터 살펴볼 건데, 그러기 위해서는 물체가 좀 여러 개 있어야 되죠. 자, 그래서 상단에 보시게 되면 여기 사각형 도구가 있죠. 자, 클릭하시고 먼저 중앙에다가 사각형을 하나 그립니다. 자, 저는 색상을 흰색으로 바꿀게요. 자, 오른쪽에 칠 색상 누르셔서 흰색. 자, 그런 다음에 선택 툴을 사용해서 빈 바탕 해제하시고, 자, 다음으로 하위에 해당하는 오브젝트 두 개를 만들어 볼 거예요. 자, 그래서 다시 한번 사각형 도구로 이번에는 길쭉하게 조그만한 사각형을 하나를 만들게요. 그런 다음에 다시 선택 툴 선택하셔서, 자, 이번에는 여기 레이어를 보시게 되면 모양 레이어 2번이죠. 자, 이거 선택하고 레이어를 복제하는 것은 단축키 컨트롤 D입니다. 자, 그래서 컨트롤 D 눌러서 레이어 복제하시고 선택 툴로 오브젝트를 옆으로 이동해 주세요. 자, 그러면 자, 지금 아래쪽 보시게 되면 레이어가 3개로 만들어져 있죠. 자, 그래서 첫 번째 레이어 오른 마우스 누르셔서 이름 바꾸기 하셔가지고, 자, 저는 레이어의 이름을 상위라고 주겠습니다. 자, 그리고 그 위에 있는 애도 마찬가지로, 자, 다시 한번 오른 마우스 눌러서 이름 바꾸기, 그 다음에 하위 1번, 마지막 거는 오른 마우스 누르셔서 이름 바꾸기, 하위 2번. 자, 그래서 부모와 자식들의 이름을 준 거예요. 자, 그러면 준비가 다 되었는데 상위 및 링크를 사용하는 이유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먼저 저희가 모션 그래픽을 제작을 할 때 여러 개의 물체가 같이 움직여야 되는 경우가 있는데, 그럴 때마다 이 오브젝트를 개별적으로 하나씩 같은 움직임을 주는 것은 너무 번거롭죠. 자, 그래서 하나의 오브젝트를 움직인 다음에 그 나머지 오브젝트는 따라가게 하면 애니메이션을 쉽게 구현할 수 있겠죠. 자, 그래서 여러 개의 오브젝트를 상위 하위 개념으로 바꿔 얘기하면 부모와 자식 관계로 링크를 걸어주고, 부모가 움직이면 자식은 따라 움직이게끔 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상위 및 링크라고 하는 겁니다. 자, 다시 한번 설명드리면 레이어 패널에서 보시게 되면 우측에 상위 및 링크라고 이렇게 메뉴가 있어요. 혹시 이 메뉴가 안 보이시는 분들은 이 레이어 위에 있는 항목의 이름 빈칸을
오른 마우스 누르셔서 열에 가보시게 되면 상위 및 링크라고 이 부분이 체크가 되어 있어야 보이게 됩니다. 자, 그러면 한번 해볼게요. 자, 지금은 상위 오브젝트를 움직였을 때 하위 오브젝트는 그대로 있어요. 하지만 하위 1번 오브젝트를 선택해서 자, 상위 및 링크 가셔가지고 목록 열으시고 상위 오브젝트를 따라가겠다 하고 링크를 걸어주시게 되면 레이어를 보시게 되면 지금 하위 1번인데 나는 상위 오브젝트에 링크가 걸렸다 하고 알려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확인을 한번 해볼게요. 자, 상위 오브젝트를 움직이면 하위 오브젝트가 같이 따라 움직이죠. 명령 취소하고 자, 다시 한번 더 볼게요. 자, 하위 오브젝트 2번을 선택을 했어요. 그런 다음에 링크를 걸어줄 건데 자, 이번에는 링크를 두 번째 방법으로 한번 해볼게요. 어떻게 하시냐면 자, 이 목록 옆에 보시게 되면 뚝딱 툴이 있죠. 자, 이 뚝딱 툴을 클릭을 해서 링크를 걸어주고 싶은 부모 오브젝트 위로 가가지고 커서를 놓으시게 되면 자, 이렇게 작대기가 생기면서 상위 오브젝트에 링크가 걸려요. 자, 그러면 여기 똑같이 리스트가 생겼죠. 자, 그러면 이번에 상위 오브젝트를 움직이게 되면 하위 오브젝트 두 개가 따라다니죠. 자, 이렇게 해서 상위, 하위 개념은 부모와 자식 관계로 링크를 걸어주게 되면 부모의 움직임을 하위 오브젝트가 이어받아서 따라가게 된다는 거 살펴봤습니다. 자, 그러면 이번에는 상위 오브젝트로부터 하위 오브젝트가 어떤 속성을 이어받을 수 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먼저 상위 오브젝트 선택하시고 자, 변형 속성 펼쳐보시게 되면 자, 보시는 것처럼 변형할 수 있는 속성이 여러 개가 있죠. 자, 이 여러 가지 속성 중에 위치, 크기, 회전, 불투명도 각각의 것들이 전달이 되는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위치는 움직여 봤어요. 자, 이렇게 움직이면 따라다니는 거 확인했죠. 자, 명령 취소하고 자, 이번에는 비율 볼게요. 상위 오브젝트의 크기를 크게 주면 하위 오브젝트도 같이 커지죠. 다시 줄여주게 되면 줄어들죠. 자, 그래서 상위 오브젝트의 비율 크기 변형도 상속받는다는 거 살펴봤습니다. 자, 명령 취소하고 컨트롤 Z. 자, 이번엔 회전 볼게요. 자, 제가 회전의 각도를 돌리면 자, 보세요. 상위 오브젝트가 돌아가니까 그 밑에 붙어있는 하위 오브젝트도 딸려서 돌아가죠. 자, 그래서 상위 오브젝트의 속성, 회전 속성도 상속받는 거 살펴봤습니다. 자, 다음으로 불투명도 한번 조정해 볼게요. 자, 이 불투명도 현재 100%인데 자, 100% 값을 낮춰 보니까 점점점 투명해지는데 자, 여기 보시면 상위 오브젝트는 투명해졌는데 하위 오브젝트는 그대로 있죠. 자, 그래서 다시 한번 올려 볼게요. 자, 100%로 올리면 상위 오브젝트는 나타나는데 하위는 그대로 있죠. 자, 이렇게 불투명도 속성은 상속받지 못한다는 것을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상위 및 링크를 사용해서 물체를 상위 하위로 또는 부모 자식 관계로 링크를 걸어주게 되면 상위 오브젝트의 속성을 하위 오브젝트가 이어받는데 그 중에서 위치, 크기, 회전값 이 세 가지 속성을 이어받는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알아두시면 되겠네요. 자, 그러면 그것을 활용한 예제를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화면 한번 정리할게요. 파일 메뉴 가셔서 프로젝트 닫으시고 저장 안 하셔도 됩니다. 자, 새 컴포지션 하나 만드시고 소스를 좀 불러올게요. 왼편 프로젝트 패널에서 더블 클릭하셔가지고 여러분들이 다운로드 받으신 자료 중에서 여기 EV3GT라고 하는 거 요거 선택하시고 가져오기 실행합니다. 자, 가져오실 때 파일의 종류는 컴포지션 레이어 크기 유지로 가져올게요. 확인. 자, 그러면 여기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컴포지션 들어오고 그 컴포지션에 사용되어진 소스 레이어가 들어온 게 확인이 되죠. 예제 만들기 전에 저희가 조금 가독성을 높이기 위해서 컴포지션의 색상을 바꾸고 시작하겠습니다. 왼편 상단에 가시면 컴포지션 메뉴에서 컴포지션 설정 클릭할게요. 자, 그런 다음에 배경색을 약간 밝은 하늘색 계열로 지정하시고 자, 그러면
왼쪽에 프로젝트 패널에서 자, 여기 컴포지션 말고 그 아래쪽에 있는 폴더 표시를 확장 단추를 눌러서 펼치면 그 안에 사용되어진 소스 3개가 다 있죠. 자, 이 중에서 자, 차체를 먼저 가져다가 레이어에 놓으시고, 그리고 앞바퀴 갖다 놓습니다. 자, 그런데 앞바퀴가 화면 중간에 놓였죠. 자, 그래서 저희는 이거를 자, 이렇게 앞바퀴 위치로 옮겨 놓을게요. 자, 다음 뒷바퀴도 마찬가지예요. 자, 뒷바퀴도 차체 위에다가 얹으시고, 자, 이것도 마찬가지로 제 위치에 갖다가 조립을 합니다. 자, 그런 다음에 전체 레이어를 선택하시고 약간 왼쪽에다 놓을게요. 자, 저는 이 차량이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차가 천천히 앞으로 가는 애니메이션을 만들려고 그래요. 자, 그러면 먼저 차량 바퀴부터 한번 회전시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앞바퀴 선택하시고 회전 속성 R 누르시게 되면 레이어 보시면 회전 속성 나왔죠? 자, 저희가 애니메이션 시키려고 그러면 항상 앞에 있는 초시계 눌러 놓으시고 그 다음에 시간을 준 다음에 변화를 줘야 되겠죠? 자, 그래서 저는 여기 회전각도 2바퀴라고 지정을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회전 속성 EX 그러면 2초 동안 2바퀴를 돈다는 애니메이션이 만들어지는 거죠. 자, 확인해 볼게요. 자, 편집 기준선 감아놓고 플레이 해보면 자, 바퀴가 굴러가는 게 보이죠. 자, 다음 뒷바퀴도 한번 해볼게요. 자, 레이어에서 뒷바퀴 선택하시고 회전 속성 R 누르면 자, 보시는 것처럼 여기 회전이라고 나오죠. 자, 선택하시고 자, 편집 기준선 2초로 갖다 놓으신 다음에 자, 돌아가는 건 2바퀴를 돌려라 하고 지정을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EX. 자, 그러면 자, 이제 각각의 바퀴, 앞바퀴, 뒷바퀴는 회전하는 거 애니메이션이 잘 설정이 됐어요. 자, 다음으로 이제 차체만 앞으로 진행하면 되겠죠. 자, 그래서 차체 선택하시고 자, 다시 한번 편집 기준선을 0초에다가 놓으신 다음에 자, 이번에는 움직이는 거니까 위치 속성 P죠. 그래서 P 누르시고 애니메이션 시키려고 그러면 반드시 앞에 있는 초시계를 눌러서 속성 값을 기록을 한다고 알려줘야 됩니다. 자, 그런 다음에 2초 가서 차체가 왼쪽에 있지 않고 오른쪽으로 이동하게끔 움직여 볼게요. 자, 그러면 차체를 선택해서 오른쪽으로. 자, 그러면 이제 다 만들어졌네요. 확인해 볼게요. 자, 편집 기준선을 0초로 감아 놓으시고 미리 보기 스페이스바. 자, 갔더니 자, 저희가 생각한 거하고는 다르게 움직임이 만들어졌어요. 저희가 생각한 것은 차가 앞으로 가면 바퀴가 회전하면서 굴러가는 모양이 나와야 되는데 지금 각각이 따로따로 움직임이 설정이 됐기 때문에 차체는 자기 혼자 가고 바퀴는 제자리에 남아있죠. 자, 그러면 여기서 저희가 정확하게 제대로 만들려고 그러면 바퀴를 선택해서 또 차가 움직인 만큼에 맞춰가지고 위치를 맞춰서 움직임을 또 줘야 돼요. 그렇게 작업을 하시게 되면 작업량이 너무 많겠죠. 자, 그래서 바로 여기 상위 및 링크라고 하는 개념을 활용을 해서 그러한 것들을 간단하게 해결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아까 저희가 상위 링크를 걸어주게 되면 부모의 움직임을 자식이 따라간다 그랬잖아요. 자, 그래서 부모가 앞으로 가면 바퀴는 부모를 따라가기 때문에 따라가면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움직임은 또 그대로 실행을 해요. 그러다 보니까 바퀴 같은 경우에는 앞으로 가면서 회전도 되는 그런 애니메이션이 만들어지는 겁니다. 자, 한번 확인해 볼게요. 자, 먼저 앞바퀴와 뒷바퀴 두 개를 선택하시고 자, 링크를 자, 여기 뚝딱 툴을 사용해서 차체한테 걸어주겠다 하고 이렇게 지정을 해주는 거죠. 자, 그러면 보시는 것처럼 링크가 차체에 걸렸다 하고 두 개가 잘 만들어졌죠. 자, 그러면 이번에 확인해 볼게요. 자, 미리 보기 스페이스바. 자, 그랬더니 차량이 앞으로 굴러가는 애니메이션이 정확하게 만들어졌죠. 자, 이렇게 상위 및 링크를 사용하시게 되면 복잡한 애니메이션을 간단하게 쉽게 제작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여기서 참고적으로 알아두실 것은 자식 오브젝트가 부모 오브젝트를 따라간다 그랬어요. 하위 오브젝트가 상위 오브젝트의 속성을 이어받는데
만약에 그때 하위 오브젝트가 자기의 움직임 값이 있다면 그 움직임 값은 또 따로 실행하면서 이어받은 속성을 추가적으로 실행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위 오브젝트 같은 경우에는 자기의 애니메이션을 실행하면서도 상위 오브젝트를 따라간다는 거, 그거를 여러분들이 좀 기억해 주세요. 자, 그러면 마지막으로 기준점을 어떻게 설정하느냐에 따라서 재밌는 애니메이션을 만들 수가 있는데, 자, 이번에는 상위 및 링크를 사용하면서 기준점 설정하는 걸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화면 한번 정리할게요. 파일 메뉴에서 프로젝트 닫기 하시고, 자, 새 컴포지션 하나 만듭니다. 배경색은 흰색으로 할게요. 자, 흰색 고르시고 확인. 자, 그런 다음에 소스를 불러올 거예요. 왼편 프로젝트 창을 더블 클릭하셔서 굴삭기라고 되어 있는 소스 있죠? 자, 그걸 가져오게 할게요. 자, 가져오실 때 파일의 종류는 컴포지션으로 가져옵니다. 자, 그런 다음에 확인. 자, 그러면 자, 보시는 것처럼 여기도 마찬가지로 컴포지션 불러오고 그 아래쪽에 보시게 되면 사용되어진 소스가 이렇게 여러 개가 있죠? 자, 이번에는 저희가 컴포지션을 그대로 가져다가 안에서 애니메이션을 설정해 볼게요. 자, 그래서 굴삭기 컴포지션을 레이어에다가 얹으시고, 굴삭기는 왼쪽으로 좀 이동을 해 놓을게요. 자, 그런 다음에 자, 지금 이 가져온 것이 컴포지션이기 때문에 이 오브젝트는 자체적으로 또 타임라인이 있어요. 자, 그래서 자, 이 굴삭기 오브젝트를 따닥 더블 클릭하시면 안으로 들어오죠. 자, 그래서 보시면 컴포지션 굴삭기라고 나왔죠. 자, 레이어 한번 보겠습니다. 자, 레이어 보시게 되면 처음에는 저희가 컴포지션 루트였었는데 지금은 굴삭기로 들어와 있죠. 그래서 이렇게 지금 굴삭기 컴포지션에서 작업한다는 거 여러분들이 기억 좀 하시고, 여기서 작업이 다 끝나면 상위에 있는 컴포지션으로 나갈 겁니다. 자, 그러면 먼저 오브젝트를 하나씩 선택을 해 볼게요. 자, 먼저 첫 번째 거 레이어 5번이죠. 저희가 구분하기 좋게 이름을 좀 바꾸겠습니다. 자, 오른 마우스 누르셔서 이름 바꾸기, 삽이라고 할게요. 자, 다음 팔 있죠? 자, 첫 번째 팔 선택하시고 이름 바꾸기. 자, 팔 1번. 자, 그 다음 거 선택하시고 팔 2번 이름 바꾸기 하셔서, 자, 다음 세 번째 거 선택하시고 이름 바꾸기 팔 3번. 자, 마지막으로 차체가 있겠죠? 자, 오른 마우스 눌러서 이름 바꾸기 차체. 자, 그러면 자, 굴삭기가 팔을 위로 들었다가 아래로 삽을 푸는 애니메이션을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기 위해서는 자, 이제 여기 상위 및 링크를 걸어줘야 되겠죠? 자, 그래서 자, 상위 및 링크는 어떻게 걸 거냐면, 자, 저는 삽이 팔 1번에 붙어 있고, 팔 1번이 2번에 붙어 있고, 팔 2번이 팔 3번에 붙어 있고, 팔 3번은 차체에 붙어 있게끔 링크를 걸어줄 거예요. 자, 그러면 자, 지금 자, 보세요. 제가 선택 툴을 사용해서 삽을 집어서 움직이면 혼자 움직이죠? 자, 그런데 자, 이 삽을 자, 레이어 패널에서 팔 1번한테 링크를 걸어줘라 그랬어요. 그러면 팔 1번을 움직여 보시면 삽이 같이 따라다니죠. 자, 다음으로 팔 1번을 팔 2번에다가 링크를 걸어 주겠습니다. 자, 그래서 팔 1번 선택하시고 리스트 누르셔서 팔 2번에게. 자, 그러면 팔 2번을 움직였을 때 1번이 같이 따라다니고 밑에 있는 삽도 같이 움직이죠. 자, 같은 방법으로 팔 2번을 3번에다가 링크 걸을게요. 자, 그래서 아래쪽 레이어에서 리스트 누르셔서 3번에다가 링크를 걸어 주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팔 3번 움직이시면 그 밑에 있는 애들은 다 따라다니죠. 자, 이제 마지막으로 팔 3번은 차체에다 걸어주면 되겠죠. 자, 차체에다가 링크. 자, 그러면 차가 움직이면 같이 다 따라다니죠. 자, 이렇게 해서 상위, 하위 개념으로 링크를 다 걸어줬습니다. 자, 이것 바로 저희가 계층 구조라고 그래요. 제일 하위는 삽이고 제일 상위는 굴삭기 차체가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 애니메이션 만들어 볼게요. 자, 애니메이션 만들기 위해서는요, 첫 번째 팔 3번이 움직임을 가지면 밑에 있는 애들이 따라다닌다고 했으니까 3번을 사용해서 팔을 든 다음에 하위 오브젝트들이 쭉 한 삽 뜨는 애니메이션을 만들어 볼게요. 자, 먼저 팔 3번 선택하시고 회전 속성 꺼내신 다음에 초시계 눌러 놓으시고,
자, 2초에 걸쳐서 자, 타임라인 편집 기준선을 2초로 옮긴 다음에 회전 속성 값을 적당히 주셔가지고 자, 팔을 들게끔 만들었어요. 자, 팔 3번이 어떻게 움직이는가 한번 보고 갈게요. 자, 편집 기준선을 잡아서 움직여 보시면 자, 이렇게 아래에 있던 팔이 위로 쭉 드는 게 만들어지죠. 자, 그러면 팔 2번도 한번 움직여 볼게요. 자, 현재 2초인데 자, 팔 2번 선택하시고 초시계 눌러 놓습니다. 자, 그런 다음에 2초에서 3초까지 편집 기준선 움직여 놓으시고 다시 한번 속성을 각도를 좀 줘서 쭉 팔을 좀 더 들을게요. 자, 그러면 2초에서 3초까지 팔을 조금 더 드는 게 만들어졌죠. 자, 팔 1번도 한번 해볼까요? 자, 팔 1번 선택하시고 자, 현재 지금 3초인데 초시계 눌러서 키프레임 만드신 다음에 자, 다시 4초로 옮겨서 자, 회전 속성 값을 조금 더 주시면 팔을 좀 더 들게 만들었죠. 자, 그러면 전체적으로 확인해 볼게요. 자, 0초로 가서 미리 보기 스페이스바 누르면 자, 로봇 팔 움직이는 것처럼 쭉 삽을 트는 게 만들어졌죠. 자, 그러면 이제 마지막으로 삽을 뜨기 위해서 아래로 내리는 거 한번 만들어 볼게요. 자, 저는 편집 기준선을 5초로 놓고 하나만 움직일게요. 자, 팔 3번만 한번 해볼게요. 자, 팔 3번 선택하시고 회전 속성을 아래로 쭉 다시 내려서 확인해 보면 자, 미리 보기 스페이스바 팔을 쭉 들었다가 아래로 쭉 내려오는 게 만들어지죠. 자, 팔 2번도 5초까지 한번 움직여 볼게요. 자, 팔 2번 선택하시고 회전 속성 조금 더 구부려야 되겠죠. 자, 그리고 팔 1번도 마찬가지로 각도를 조금 더 구부려야 되겠죠. 자, 그러면 이제 완성본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편집 기준선을 0초로 감아놓고 미리 보기 스페이스바. 자, 그러면 팔을 쭉 들었다가 아래로 한사 푸기 위해서 쓱 내려오는 게 만들어졌죠. 자, 이렇게 해서 굴삭기에 팔을 움직이는 애니메이션을 다 만드셨으면 자, 이제 저희가 바깥쪽 컴포지션으로 빠져나갈게요. 자, 레이어 보시게 되면 굴삭기라고 되어 있는 거는 X 버튼 눌러서 닫으셔도 돼요. 자, 그러면 바깥에 있는 컴포지션으로 나왔죠. 굴삭기 컴포지션이 어떤 움직임을 가지고 있는지 확인해 보기 위해서 자, 미리 보기 스페이스바 눌러 보시면 아까 준 애니메이션이 그대로 작동하는 거 확인이 되죠. 자, 그러면 자, 저는 이제 이게 앞으로 천천히 가면서 움직이게끔 한번 해볼게요. 자, 바깥에 있는 루트에서 굴삭기 컴포지션에 위치 속성 P 누르시고 자, 0초에서 초시계 눌러 놓으시고 그런 다음에 시간은 한 5초 정도 걸리게끔 하겠습니다. 자, 5초 정도 움직이신 다음에 자, 굴삭기가 화면 가운데로 오게끔 이동을 해볼게요. 자, 그러면 이제 최종적으로 확인. 자, 편집 기준선 0초로 감아놓고 미리 보기 스페이스바. 자, 그러면 차량이 앞으로 가면서 팔을 움직이는 애니메이션이 만들어졌죠. 자, 이렇게 해서 오늘 여러분들이 학습하신 내용은 여러 개의 오브젝트가 상위 하위 개념으로 서로 종속관계로 링크가 걸리면 상위 오브젝트의 움직임을 하위 오브젝트가 상속받아서 따라간다는 거 여러분들이 그거 알아두시고 그렇게 따라갈 때 하위 오브젝트가 자기가 가지고 있는 움직임이 있다면 그 움직임도 실행하면서 상위에 있는 물체를 따라가는 겁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알아두실 점은 각각의 물체가 가지고 있는 변형 중심 축이 있는데 그 변형 중심 축을 어디에 뒀느냐에 따라서 움직임을 여러분들이 다르게 설정할 수 있다는 거 그걸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오늘 여러분들이 학습하신 내용은 여러 개의 물체에 링크 걸어주는 방법, 링크를 걸 때에는 리스트 목록으로 거는 방법이 있고 그 다음에 뚝딱 툴을 사용해서 이렇게 작대기를 사용해서 링크 걸어주는 방법이 있었죠. 다음으로 상속되는 속성은 어떤 것들이 있는가 살펴봤습니다. 상속되는 속성에는 위치와 크기 조절, 그 다음에 회전하는 속성이 이어진다 그랬어요. 불투명도 T는 상속이 되지 않는다 그랬죠. 자, 그거 잘 알아두시고 마지막으로 기준점 도구를 사용해서 원하는 변형 중심 축을 주게 되면 움직임이 달라진다는 것까지 잘 알아두시고 여러분들이 연습 많이 하셔서 굴삭기 팔 움직이는 애니메이션 이런 것들은
해보면 굉장히 재미있기 때문에 연습 많이 하셔서 멋진 애니메이션 만들어 보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할게요. 수고하셨습니다.